근데 그 오늘 의원님께서 던져준 이 큰 그 담론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60일 대선이 펼쳐지는 그 시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야당 연합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이재명 고립 작전은 끊임없이 언론이면 언론 무지하게 할 겁니다. 특히 그 전선을 빡 깨버려야 된다. 그 전선을 깨야 된다. 그리고 그 전선을. 그렇죠. 그리고 포위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중도부터 민주진보 진영이 전반이 포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선을 확대해야 뭔가 이걸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30년 네. 집권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해도 돼요. 이재명 이제 이해찬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오만하다 벌써 뭐 했다. 조국혁신당은 얘기합니다. 저는 30년 민주 진보 진영이 30년을 집권을 해야 이 혐오에 기반한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현실로 인정해야 돼. 그렇죠. 아니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국제연대 하겠다는 국제연대 거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극우의 국제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IF대 그 전당대회 일론 머스크가 동영상 축사를 합니다. 독일인 다음 독일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위 한 끝발만 더 나가면 나치식 선동을 해요. 지금 하고 일론 있죠. 머스크가. 아니 나치식 인사도 했잖아. 인사도 했잖아.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에서 정말 그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전략이 몇 필요하다. 가지가 이제 디테일과 관련된 전략, 그다음에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자면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연합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냐면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를 어쨌든 윤석열이 땡겼죠. 네. 근데 이재명 심상정을 못 이뤄냈어요. 심상정이 끝까지 완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의당이 먼 외 정당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그 사람이 후보의 캐릭터나 그 당시의 정세에 따라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뭐 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제도로 딱 되어 있으면 연합군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책적인 네. 연대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제도로서 결선 투표자가 되면 안정적으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 제도화됩니다. 자, 우리 보세요. 그 교육감 선거할 때요. 교육감 선거할 때 하죠. 다 단일화하잖아요. 그게 될 때와 안 될 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곤하죠, 그 과정이 피곤해. 피를 말리고요. 보수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단일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단일화를 했고 보수는 단일화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수가 니네 극우랑 선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선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얘기를 해서 그쪽은 결선 투표제가 들어와도 단일화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도화해야 되는 겁니다. 제도화. 통 크게 만날 수 있도록. 그거를 왜 제도화하자는 얘기까지 하냐. 보세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던 걸 생각해 보세요. 97년 DJ와 92년 DJ를 생각해 보세요. 92년 DJ 때 뉴 DJ 플랜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했었어요. 그때 알부남이라는 걸 갖고 나왔어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맞아. 해서 본인의 소위 좌파적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YS에게 크게 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YS는 말하자면 원래 이쪽 편에 있어야 될 사람이 민자당으로 들어가서 노태우, 김종필, YS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거든. 연합군 세력한테 진 거예요. 근데 97년 대선에는 DJP 연합을 하면서 연합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몽준과 연합군을 만들었어. 하루 전날 물론 정몽준이 사퇴했지만 이미 그때는 연합군의 효력이 나타났다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를 보세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유승민, 심상정까지 6%씩 표를 200만 표 넘게 표를 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다라는 게 뻔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여기가 연합군이었어요. 심리적으로. 후보는 달리 있었지만. 그러면 다음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가 연합군을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우리 전체 진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책임을 떠나. 그럼 이번에는 연합군을 만들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만들자. 근데 이게
당장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헌법 개정 문제냐 아니냐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연합군을 크게 만드는 거. 그 다음부터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예. 제도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결선 투표제도 최상목 대행이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쉽지 않아요. 못하고 이제 다음 쉽지 정부에서 않아요. 해야 되는 과제다. 예, 다음 네. 정부에서 이제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거는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거연합 예, 선거연합을 네. 세게 추진하는 겁니다. 선거연합을 사령관, 사단장, 소대장이 에게 각각 이 미션을 부여하고 예. 권한을 주고 권한. 보급도 해주고 책임도 지게 하고 예. 하는 이런 연합군을 구성해야 되는 게 예. 제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종의 공동 정부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통합 정부. 민주헌정 통합정부, 예. 민주헌정 수호 통합정부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저쪽 상대방을 분열시켜야 돼요. 국힘이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극우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전광훈에게 3번 절하잖아요. 네? 3번 부인해도 모자랄 판에 3번 절을 하고 있어. 네.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광훈과 윤석열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세력과 적어도 전광훈, 윤석열과 분리하겠다는 세력을 갈라내야 돼요. 아,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전선이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이쪽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광훈과 결별하겠다는 합리적 보수까지 거기는 던져야 되고요. 아. 너 여기에 올래 안 올래? 근데 전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예. 나가서 그래서 보수를 분열시켜야 돼. 보수 분열. 분열이라는 얘기를 했죠. 예. 보수가 전광훈 세력과 갈라선 보수가 있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내부에 저도 취재를 해보면 네.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촉발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예. 촉발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은 네. 소위 한동훈계 그날 계엄에 들어와서 투표했던 18명인가요? 네. 이들 중에 절반은 나옵니다. 한동훈계가 나와서 창당할 거다. 그럼요. 예. 아니 교섭 창당까지 안 가더라도 교섭단체를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교섭단체는 당을 창당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또는 창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비례가 많아서 창당이 어려울 수 있기 지금은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쪽 근데 교섭단체 10석으로 나누면 고민할 거예요. 이준석은 어떻게 어느 연합군에 낄까. 근데 이재명도 외계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야 그쪽은 범보수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너 지금 헌정수호 그 중간에서 광 자꾸 팔잖아. 그러니까 전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니까. 네. 너 광 팔지 말고 윤석열도 외계인, 이재명도 외계인 그렇게 얘기하지 광 팔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해. 우리는 그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이야. 네. 니네는 여기야 아니면 범보수연합이야. 라고 해서 선을 분명히 갈라줘야 돼. 그럼 니네는 내란 동조 세력이야. 라고 딱 찍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두 가지 구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다 떠나서 내란 그 공범들에게 내란범들에게 다시 5년을 이 정부를 맡길 거냐. 그런 거죠. 예, 그거는 결코 그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그거를 걷어내고 그 다음 전선에서 토론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저쪽이 예상컨대 네. 그쪽이 교섭단체를 이준석이랑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 세석이 있잖아. 친한계가? 세석이 있잖아. 예, 물론 예, 예. 이준석과 그거가 한솥밥. 근데 이준석은 이낙연하고도 같은 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별 수를 다 낼 거예요. 예. 어쨌든 보수를 그 극우와 보수를 예. 갈라야 됩니다. 가르는데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이거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교섭단체 열성이다. 우리를 최대한 늘리고 저쪽을 이제 최소화하고 분리하도록 하고 예. 우리는 합치고 예. 저쪽은 분리해야 된다는 분리.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혁명을 통해서 당시에도 우리는 압도적 다수로 이길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야당이 문재인 후보 거의 이제 사실상 단일 후보 비슷하게 됐고 심상정 후보가 미약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당시에 보면 그 프로테이지를 확인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50%가 못 넘습니다. 41.08, 네, 홍준표가 그래서 좀 24.03, 안철수가 21.41이에요. 유승민 6.76, 심상정 6.17. 그러니까 문재인과 심상정을 합쳐도 우리는
50%가 안 되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치면 50%가 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거 양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예. 양측면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러면은 연합군에 네, 어디까지 심리적으로 전 유승민까지 들어와 있었다고 봐요. 그때 탄핵연대. 탄핵연대. 촛불연대 탄핵연대니까 탄핵연대의 범위 안에 예. 들어와 있었죠. 탄핵연대 범위 안에 유승민까지 포괄이 됐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그때는. 예, 예.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도 외계인이고 윤석열도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전선을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배를 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내란 세력으로 갈래? 네. 우주연합군으로 들어올래? 헌정수호, 민주헌정수호 연합군으로 들어올래? 예. 라고 그쪽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거를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헌정수호 연합을 할래? 내란 연합을 할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뭡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이 의결되니까 그 달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럼 못 하는 거야. 모든 보수의 후보들이 오세훈, 그 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할 거 없이 다 그러고 있어요. 싹 다 그러니까 이재명 공격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연합군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말하자면 그 연합군의 성격을 야 내란 동조 세력이냐 민주헌정 수호 세력이냐 네. 니네 혐오 정치에 계속해서 기생할래. 앞으로 30년 동안 니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란 옹호만 할 거야? 계속 뒤로 밀려나야 될 세력에 불과해. 혐오에 기반한 가짜 선동 정치, 네. 극우 정치 이거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거고 우리 후세대에게 진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연합군을 폭넓게 짜야 된다. 그래서 특히 20, 30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60대, 70대보다 20, 30대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아직은 모자라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수도 적어 심지어. 그렇죠. 지금 지난번을 그레이데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0대, 70대가 30%가 조금 안 됐나 합쳐서 예, 보면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구 분포를 보니까 예. 60대, 70대가 합치면 30%가 넘어요. 이번에는 실버 대선이에요. 실버 대선. 네, 지난번이 그레이 대선, 이번이 실버 대선이다. 인구 숫자로 놓고 보면 인구 숫자로 놓고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실버 대선에서 그 보수 투표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때 그러면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엄존하는 현실 아니에요? 엄존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냉정하게 보고 예. 선거 전술은 예. 보수적으로 짜야 된다. 냉정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짜는 게 선거 전술이에요. 그래야 네.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반 저는 50% 넘 50%를 훌쩍 넘겨야 넘겨야 됩니다. 된다. 훌쩍 넘겨야 되고 예. 훌쩍 넘겨야 되고 저쪽이 네. 그 최대한 구분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그 냉탕, 온탕,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 이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네. 저쪽이 윤석열과 소위 저쪽 스스로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같이 한패가 돼서 후보 하나로 선거를 치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